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경계감이 짙게 깔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지면서 2,4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2.3%가량 더 큰 낙폭으로 866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고 또 장중에 전해진 여러 이슈들도 시장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고 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강하게 좀 낙폭을 줄여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최충성,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자 일단 어제 우리 양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더 크게 좀 빠졌죠. 2.3%가량 빠졌는데 간밤에 유럽 증시도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다가 그래도 마감으로 가면서는 낙폭 좀 회복하는 모습이기는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예, 오늘 한국 시장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운 요인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영향이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항상 이 올라갈 때는 올라간 이유를 찾고요.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예민하게 좀 반응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좀 보더라도 뭐 동시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0.6%대에서 예상 체결이 되고 있고요. 등락률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8% 낙폭이 조금 더 크면서 동시호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 시장은 뭐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하단 자리대로 좀 금일 같은 경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 2370포인트 정도를 좀 잡고 있어요. 그 정도 자리대가 아마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이 연저리 2370포인트 이 연저리대에서 시작을 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 좀 보게 되면 2410포인트 정도 됩니다.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제한적인 하락과 제한적인 상승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거나 했을 때는 시초가 부분들에 있어서 뭐 난 매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시초가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장중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 시장보다 변동성이 좀 더 컸어요. 어제 장중에 3.3%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여전히 좀 변동성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단 자리대를 좀 판단했을 때는 많이 큰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되면 약간 842포인트 정도를 좀 잡고 있어요. 그 자리대까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게 된다라면 886포인트대, 요 언저리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크게 잡은 이유들은 미국 시장 전날 러셀 2000 지수의 하락폭이 좀 비교적 컸어요. 중소형주의 2000개를 좀 모아놓은 지수죠. 중소형주의 대표 지수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소형주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 좀 클 수가 있다라는 점,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900포인트대 이 시간을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인데 900포인트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좀 예민하다라는 집중을 좀 하고 보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이라든가 미수 스탑론 이런 거 쓰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단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하셔라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있고 변동성이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환율에 대한 변화 부분들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날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반등이 나오다가 1160원대 다시 진입을 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종가상 1158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워낙 강세 기조는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급격하게 절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아마 정부 개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제도 그러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1150원 이하권역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정부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들도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원달러 환율을 볼 때 위안화까지 함께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크게 무리하지 말고 종목별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좀 박스에 갇힌 지수 흐름을 좀 예상을 해주셨고, 그래도 오늘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우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두 자릿수로 안정되고 있어요. 안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유럽 시장 쪽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 두 가지 이슈였었죠. 은행 쪽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에 있어서 경제적인 폐쇄, 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 쪽도 이 확진자 수가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게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카카오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이버보다는 오히려 카카오가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6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61선 자리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나의 좀 변동성에 대한 이유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공시가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있어서의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많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좀 잡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각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상당히 좀 안 좋은 악재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지금 기억을 하시고, 뭐 재료와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이나 기준 라인대를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방향에 따라서 지수라든가 섹터 이 부분들은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솔직히 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싸움일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냐 아니면은 IT 쪽이냐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서 59,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21선짜리대는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선짜리대는 깨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보게 된다면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21선짜리대가 약 한 57,000원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빠진다라면 약 한 2.4% 정도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의 영향으로 따지게 본다면 0.5% 이내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전자가 반등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IT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카메라 모듈 쪽, 아니죠.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니라 스마트폰 부품주들, 섹터들, 비메모리 관련주들, 장비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쪽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들이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연계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보다는 IT 쪽에 있어서의 좀 흐름들을 더 좋게 보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도주로 좀 볼 수가 있죠. 5G 쪽하고 2차전지 쪽 섹터는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이제 가격이 싸지겠죠. 지금 시장이 못 올라간 이유는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있어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일단 저렴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저점 매수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풍력, ESS 이런 쪽 섹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순환매는 좀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 ESS 쪽에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공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따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ESS 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수소 쪽 같은 경우는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 태양광이나 풍력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 섹터들은 순환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면 이건 조금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인데, 비키센터가 10월 5일 날부터 10월 6일까지 공모청약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놓고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바이오팜 보셨을 거예요. 이게 빅히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금이 더 몰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IR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경쟁사는 SM이나 Y젠터가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이 IT 쪽에 있어서의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적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엔터 쪽이 아니라 IT 쪽에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넷마블이에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분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쯤은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고점자리대를 넘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좁은 박스권역 아직까지 이슈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박스권역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 시에는 한 번쯤은 이 지금 BTS의 청약 이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뭐 DPC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초록뱀 이런 기업들인데 너무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테슬라 쪽에서 배터리데이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 기업 쪽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밀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큰 반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분할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배터리 3사는 삼성 SDI가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SK이노베이션 쪽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 소송권에 있어서 합의 이런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데모마그네틱이라든가 아니면 LNF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내수 섹터 쪽하고 원자재 가격에 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풍산이에요. 풍산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내수 쪽 화장품 관련주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서의 방문에 대한 이슈,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0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코스피가 1%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그런가 하면 간밤에 유럽과 뉴욕 증시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이 셧다운 우려가 다시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장중에는 낙폭을 상당히 많이 키워갔지만 그래도 막판으로 가면서는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면서 낙폭 많이 줄인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과연 힘내서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아직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IT 쪽으로 그동안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여전히 6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0.6% 가까이 빠지면서 8만 4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전의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3,8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약품 CMO를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76만 8천 원에 출발했습니다. 네이버는 연이은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네요. 0.3%가량 하락으로 29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어제 시장에서도 크게 좀 빠졌습니다. 지금 물적 분할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테슬라의 이 배터리데이와 관련한 이슈들도 같이 안고 있는데요. 오늘은 2.5%가량 반등 흐름 나오면서 6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우선주는 역시 같이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오늘도 빨간불로 출발은 합니다. 0.2%가량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었고 어제같이 어려웠던 장에도 현대차 그룹주들로 매기가 쏠렸습니다. 오늘 시장 18만 5,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0.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SDI 0.8%가량 빨간불 켜면서 44만 9,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일단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25%가량 하락으로 2,383선으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07% 약보합으로 866선에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같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룹주들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2%가량 올려 세웠고요. 시즌 어제장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1.3%가량 강세로 26만 3,500원으로 출발합니다. HLB 어제장에서 이제 에스모 관련해서 개별 이슈로 어제장 크게 좀 상승을 했었죠. 오늘도 흐름 이어갑니다. 0.7%가량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RTO제는 0.6%가량 약세고요. 카카오게임즈 지금 7거래일 내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어제장에 깨졌고요. 오늘도 추가 하락 나오면서 58,7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같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소폭이기는 한데요. 0.17% 올려 세우고 있고 제넥시는 어제장 크게 빠졌던 데 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2% 넘게 하락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6%가량 상승 흐름 나옵니다. 지금 테슬라 배터리데이 앞두고 2차 전지주들 좀 관심 모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KMW 5G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발 투자로 이어서 글로벌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올려 세우면서 오늘 시장 78,7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일단 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을 해주기는 했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해주시죠. 네, 시장에 대한 조정의 흐름들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아침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정이 무서운 조정이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못박아 얘기를 했고요. 빠져봤자 박스권이고 우리나라 지수 2,300 정도는 지지를 해주는 2,350에서 2,300을 지지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봤자 다시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흔들린다고 여러분들이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어떤 종목으로 버티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배터리데이를 앞두고 2차 전지의 흐름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는 먹을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들은 오늘 저녁방송 때 공개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서 들어오시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빠지게 되면 몇몇 종목들은 이제 매집을 하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인 거지 지금 시장에서 시장 빠질까 봐 도망가는 흐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던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하락장을 내려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조정받는 그런 박스권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종목별 장세, 강세 장세 진행이 계속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들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료주도 괜찮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 수소처도 마찬가지 좋다라는 거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에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진원생명과학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자, 어제 상한가를 갔죠. 오늘 흐름도 보니까 약하지가 않네요. 자, 물론 우리나라 지수도 저렇게 크게 흔들리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코로나 백신 후보들에 대한 이제 생산 확대 협력 모멘텀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추에서 갖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는 35,000원에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가 되고요. 큰 N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N자형으로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가면 5만 원도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35,000원에 깨지 않으면 매수 공략 가능하고요. 물론 돌파 매수 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셔야 되고, 들어갔다가 35,000원 깨지면 손절 빠르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갖고 코로나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코로나 이슈인데요. 근데 코로나 이슈보다도 지금 이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죠. 그래서 지금 개파라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는데 자사주를 지금 회사에서 본인들의 이제 주식 자사주를 2,150억 정도를 지금 팔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면서 그동안 올해 바닥에서 6,000원짜리에서 지금 27배 올라왔다고 그래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경제 오기 이전에서 타방송에서 바닥에서 거의 그때 8,000원대였나요? 5,000원대였나? 그때에서 심쿵제약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계속 얘기를 해왔던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몰랐어요. 여기서 한 6만 원 가서 한 10배, 한 1000% 올라가면은 고만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1000%가 아니고 그때 이후로 거의 30배 가까이 27배 올라왔다라 그랬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흐름들은 얘네들이 무슨 돈을 까먹기 위해서 그걸 사주거나 돈을 걔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네들이 이제 공시를 항상 내놓죠. 왜냐면은 회사의 본인들의 입장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꼭 공시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팔 때도 살 때도 그렇게 하는데 뭔가 어떤 회사가 자사주를 뭔가 매입을 한다. 그럼 걔네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걔네들이 뭔가 앞으로 뭔가가 있으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공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가 방어를 위해서 무슨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인데 매도를 지금 했다라는 얘기는 이건 악재입니다. 왜? 얘네들은 많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실적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식을 공략을 하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리고 싶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15만 원의 지지 라인을 아직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서 물려 있어요. 자사주는 팔았다 그러지만 외국인들이 사서 물려 있죠. 그럼 얘네들이 화가 나서라도 다시 땡겨 올리거나 어떻게 팔 방도를 아마 찾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사주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위에서 비싸게 사주지 마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팔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지 않으면 얘네들도 못 팔고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땡겨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땡겨 올리면 같이 팔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접근하지 마시는 종목으로 저는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바이로직스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바이로직스. 자, 유바이로직스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RT, PCR 키트, 식약처 수출 허가 모멘텀 지속 이렇게 제목을 접었는데 백신 개발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유바이로직스. 근데 이제 9월 18일 날에 나왔던 이제 이슈가 그 고위험성 감염체 유전자 검사 시약인 그걸 이제 아까 전에 RT PCR 키트인데 이게 식약처에서 수출용으로 한해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침이라든지 아니면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거를 중학교서 연쇄 반응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수출허가 모멘텀으로 지금 전일 한번 움직였는데 앞서서 아마 그 흐름 때문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빠졌다가 모양을 만들고 지금 수렴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래량 패턴, 외국인들 매수하는 패턴들 다 양호합니다. 거기다가 전일 유럽 시장 빠졌던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 재확산, 그다음에 재봉쇄 이런 공포감에 지금 빠졌다라 그랬는데 조만간에 또 다시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빠지고 싶을 때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내지는 급증, 유럽 봉쇄 위기 이런 걸로 뺐다가 이제 올라갈 때쯤 되면은 코로나 이제 치료제 효과가 있다 이런 걸로 또 다시 올릴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요. 이미 예상을 해드렸지만 여름에도 예상을 해드렸지만 가을과 겨울 되게 되면은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애매모호해진다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최근에 움직여주는 게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동시에
그 진단을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키트들이 나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모양을 만들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공략 가능하고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22,000원 잡아야 되겠죠. 22,000원 잡고 목표치는 35,000원 정도 정고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텔콘 RF 제약인데요. 텔콘 RF 제약은 아침에 매매 시그널에서도 한 2번인가 이거 언급을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고 5,000원 초반대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도 4번인가 3번인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수익 날 때마다 팔아라 여기서도 팔아라 최근에도 팔아라. 일부 조금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들은 아마 시청자분들은 많이 저 방송을 봤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어쨌든 KM 테크하고 KPM 테크하고 같이 휴머니젠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규모가 뭐 크지는 않다라 그래요. 크지는 않은데 그와 상관없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냥 움직입니다. 왜?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종목이 강하니까. 그리고 KP테크도 오늘 보면은 계속 위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죠. 그러니까 계속 얘가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텔콘 RF 제약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급이 조금 꼬이긴 했어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비중이 많지 않는 선에 있다면 지금도 5,000원 초반대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수익이 거의 40%대에서 50%대 지금 수익이 아직도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머니젠에 대한 나스닥 상장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상장 이슈가 중간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텔콘 RF 제약은 그 휴머니젠 얘기 말고 내년에서 비보전에 대한 상장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텔콘 RF 제약은 원래가 이제 그 제약만 하는 게 아니고 5G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통신장비주의 그 섹터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G 지금 중국 장비가 지금 배제되는 것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제 통신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최근에도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종합적으로 볼 때에서는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가져가셨던 분들은 목표치를 10,000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내려왔을 때에서 2절짜리 어차피 5,000원 초반대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6,000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많은 물량들을 다 정리를 했다가 오히려 5,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도 공략을 하겠다라면 공략은 가능하지만 좀 밀릴 때 한 6,500원 요 정도에서 공략을 하셨다가 6,000원 손절 그다음에 10,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는 그렇게 해서 얘는 요약해드리면 아직 휴머니젠 이슈는 지금 받고 있는 거지만 내년에서는 비보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해서는 그 5G에 대한 기대감 5G 그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복합적으로 움직이기는 좋은 섹터이긴 한데 문제는 수급이 외국인들이 200만 주를 지금 팔아놨다는 이 부분이 약간 부담이 돼서 비중은 많이 가져가지 말고 조금 가져가는 부분에서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시장 양시장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6% 그리고 코스닥은 더 빠지네요. 1.5%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은 다시 1,160원 선 위로 좀 올라왔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장 초반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소폭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의 이제 수급의 좀 포인트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가, 양매수가 들어오는가. 일단 지금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은 양, 적정한 양이 좀 들어오는가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전일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선물지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좀 우리 시장에 미리 먼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선반영된 모습이 있어서 오늘은 어제 미국이나 유럽 증시 낙폭이 좀 발생한 걸 보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뭐 벌어지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다시 이제 상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수급을 체크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개인들이 공포심에 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 뭐 생각보다 양호하게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상승보다는 하락 출발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공포심이 굉장히 많이 자극하면서 일단 좀 수매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장을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시장 자체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를 좀 유지해서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은 뭐 이 정도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그냥 할 일을 맞춰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 정도 살펴보고 차분히 대응하자라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ID입니다. 일단 EID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많이 흔드는 종목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라고 하죠. 일단 흔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익숙하지 않거나 장중에 이제 실시간 좀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모아갈 만한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604원 어제 이제 상승을 했던 저 구간인데 일단 저 구간 잘 뛰어넘어주면 한 300원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슬라 배터리 기대감과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관련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재무제표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가 최근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했지만 최근에 그 4년 동안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 정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보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죠. 회사의 돈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잘 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면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최근 많이 상승을 했고 어제 한 4일 전부터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고 상승이 시작된 종목은 사실상 좀 따라가시는 건 좀 주의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상승했다가 눌림을 발생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상승 후에 눌림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 종목들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 장비 납품과 관련해서 일단 주목을 받는 업체이고 일단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천천히 좀 끌어갑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일단은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시장
기상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려다가 못 가고 좀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00원 자리 천천히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 자리에서 흐름이 천천히 그냥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적극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잘 이어가는지를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매수 가는 구간이고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전일 이제 45,000원, 뭐 5만원짜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KCT입니다. 네,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네,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은 주식은 조금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급하게 위에 있는 종목들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올라간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세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5일선 지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3거래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일 거래 동안 뭔가 확실한 반등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9,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저 자리에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매수를 정말 원하신다면 7,000원, 6,000원 자리 조금 상승 후에 눌림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무리하게 접근하시거나 뭐 종목들을 따라가시거나 하지 마시고 차분히 관망하면서 수급을 체크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김선윤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1% 가깝게 지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1.7%까지 낙폭을 키웠는데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앞에서 현물시장에서 900억 원 가량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사주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또 반대로 2,000억 원까지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시장 또 흐름과 과연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이 부분하고 또 매매 시그널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네. 수급 개선은 있을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현재 이제 뉴욕 증시는 올랐던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든 테슬라든 그냥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반면에 근데 국내 시장은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의 하락 자체는 당연히 원체 시총이 큰 종목들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흔들렸던 거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나마 회복을 다 하고 끝났잖아요. 뭐 다우가 좀 밀려 있는 모습이었지만은 국내 증시에 비교해 봤을 때는 원체 그 몇 종목군들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그 현상 그대로가 국내로 뭐 영향을 준다? 그거는 극히 좀 제한적이라 보고 제가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말씀드리자면 그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주목해야 될 업종들은 뭐 은행이나 반도체, 뭐 철강, 화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적으로 또 조선이나 뭐 호텔, 여행주, 음식료, 항공주들을 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 오늘 삼성전자가 또 최근에 또 플러스 흐름이고 오늘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강한 모습 이어가는 거 보신다면은 왜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포커스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들도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직은 좀 때가 이르긴 하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나 또 여행주 같은 경우도 항상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인식이 잡히잖아요. 또 음식료 같은 경우 지금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K푸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슈가 되잖아요. 만두가 잘 팔린다고 하나요? 자, 이런저런 이슈 봤을 때는 이 현재 국내 시장 자체의 펀드멘탈 자체가 원체 강하니까 뭐 지금의 오늘의 하락을 즐기셔야지 오히려 이걸 죽줍의 기회,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 잡으셔야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겁먹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담아야 될 거는 지금 보세요. 5G 관련주들 빠지잖아요. 왜 빠졌죠? 결국 실적 부분에 문제가 된 거죠. 외인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우려인을 좀 뺀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중심으로 봐야 되고 실적주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뭡니까? 네, 반도체 종목들이라고요. 하이닉스가 살아있고 삼성전자가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뭐 있습니까? 힘스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안 빠지잖아요. 어제는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힘스가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뭐 약간 밀리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13,000원 아래에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의 바닥주들은요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시장 오늘 많이 회복할 거예요. 상당히 회복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고 겁먹지 말고 또 급하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꼭 홀딩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종목을 보니 이제 이슈거리들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랑 CMO 계약 체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이슈다 뭐다 CMO다. CMO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 다이넥스 있었잖아요. 우리 정재현 멘토님께서 이 종목을 큰 수익 내셨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 어떤 글로벌 제약사들과 또 다른 CMO 체계를 큰 건들을 이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 구간대에서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 종목은 시간 여유를 가지신다면 100만 원 이상의 흐름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하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여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홀딩 하셔야 되고 오히려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많이 밀렸다 올라오는데 그 미국사인가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에서 이제 코로나 그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가져갔는데 진단키트 불량 논란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단순한 좀 오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뭐 진단키트 만드는 거 싸구려 아닙니다. 잘 만들고 있고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적 포인트에서도 원체 하반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단순한 이슈로 끝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오늘 장에 다시 한번 좀 올려치면서 그래도 마이너스 폭을 상당 부분 축소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따라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조금 조정을 기다리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미 한 차례 나와서 이거를 뭐 급하게 그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상승폭 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많이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LG화학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LG화학을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매일매일 체크해드리는데 LG화학은 배터리데이 이슈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새벽 5시 반이죠. 배터리데이,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오픈되면서 이런저런 이슈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스템, 배터리를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거예요. 그에 따라 LG화학이 주가 될 수가 있고 좀 약간 소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만드는 배터리 세계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다만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비싸다. 근데 테슬라 입장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든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 주가에서 LG화학은 제가 볼 때는 배터리데이 이후부터는 큰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LG화학 내에서 인적 분할을 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우리 개인 주주들을 괴롭혔고 심하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금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LG화학 관계자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투자자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LG 불매운동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그냥 우선은 뭔가
사탕 주십시오. 사탕 주시고 LG화학이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뭔가 좀 도와주셔서 투자자들이 75만 원대 물려있고 70만 원대 물려있잖아요. 투자자들이 한 번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우선 좀 홀딩하시고 배터리데이 이전으로 해서 좀 바닥이 확인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하나솔루션인데 어제 많이 급락하고 오늘도 조금 밀리긴 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니콜라가 좀 문제를 일으켜요. 저는 이제 9월 며칠인가요? 한 10일경, 9월 11일인가요? 그때 니콜라 사기 이슈에 대해서 뉴욕에서 이제 기사로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니콜라 사기다. 막 난리 났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에다가 니콜라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니콜라 매도 사인을 냈고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크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보고 매도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긴 한데 참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니콜라 이슈를 가지고 하나솔루션이 영향을 받는다? 제가 볼 때 더 이상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투자하긴 했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소송을 좀 진행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조금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냥 니콜라는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사실 하나솔루션 하나 입장에서 갖고 있는 지분에서의 하나솔루션 영향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을 끝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45,000원대 회복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큰 하락보다는 상승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 보죠. ND포스인데요. 많이 올라요. 콤보 진단키트 유럽 C 인증 획득.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우선은 랩지랑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시젠 같은 경우는 2%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저도 이제 매수 사인을 20만원, 23, 4만원대 이때 매수 사인을 드리기도 했어요.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엔디포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확진자가 더 늘고 영국도 다시 한번 조금 확진자를 잡기 위해서 또 정책을 내놓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크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거의 2분기 이어서 3, 4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이 워낙 강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오히려 조금 바닥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 좀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종목은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드리니까 우선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약간 다시 밀리긴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지금 두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목표가 터치하면서 34.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역시 목표가 터치하면서 62.5%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산 인프라코어가 5% 넘는 수익률, 서현이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안랩이 5%에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유니온도 2.5% 수익률 내면서 총 누적 수익률 151%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151% 달성한 가운데 오늘의 종목도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전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은 명성 TNS입니다. 명성 TNS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리막을 이제 제조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현재 이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좀 시세가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명성 TNS의 그 대부분의 매출 한 85% 정도는 이제 중국 쪽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가 중국 CALP와 함께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협업이 좀 중국 쪽과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쪽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성 TNS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주가 급락하고 반등한 이후에 이렇다 할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전고점 부분 돌파하면서 시세 올라오게 된다면 뭐 한 2만 원대까지 그리고 한 22,5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19,500원 정도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은 명성 TNS였습니다. 자, 지금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겁낼 구간은 아니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자라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